안녕하세요. 폴란드 직업적성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이 검사를 시행하는 목적은 아직 세부 전공을 정하시기 전이고 또 앞으로 직업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실제 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검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 그리고 시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좀 입시에 집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흥미를 개발을 한다던가 뭔가 적성을 찾기에는 좀 다소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직업에 대해서 뭐 현실적으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진로를 선택을 하게 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흥미에 큰 비중을 둬서 선택하는 것도 다소 불안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TV나 사회적으로 노출된 직업은 우리는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어떤 환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의사나 검사가 나온 드라마가 현실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는 그 직업을 목표로 삼는 것을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공을 결정한 후에 뭔가 환상과 다르면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어, 사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게 어떤 개인의 성격, 또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어떤 내적인 동기, 지식, 뭔가 능력, 이런 게 다 반영이 돼서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행동입니다. 어, 어떤 삶의 방향이나 개인의 환경, 이런 부분을 나타낸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어떤 직업 선호도나 뭔가 직업 흥미, 이런 부분을 측정하는 그 이전에 검사들을 좀 보완을 해서 성격 적성을 강조한 검사를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 이제 진로 상담 연구들을 보면 어떤 뭐 흥미, 뭐 학업 이런 걸로만 그 직업을 선택했을 때보다 성격 적성이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도 이런 부분하고 더 높은 연관성이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업에 잘 적응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제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완전히 뭐 성격이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어떤 그 직업에 대한 어, 그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나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이나 뭔가 환경을 이제 조성하는 거나 이런 성격은 비슷하다고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그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는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굉장히 사회적인 성향이 있을 것이다. 또는 친절한 성격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성향이 이제 떠오르는 것도 우리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그 업무에 필요한 성격이나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뭔가 사회복지사가 직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오셨을 때 반응하는 방식은 뭔가 공감을 해주면서 대화를 한다거나 필요한 도움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뭐 어떤 그렇게 사회적인 교류보다는 어떤 상황이나 뭐 사물, 뭐 사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뭔가 분석하고 탐구하고 이런 것을 더 선호하는 그 성향이다라고 하면 그 업무의 대처가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탐구를 해야 되는 뭔가 연구 업무를 수행할 때는 어, 잘 적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성격 유형하고 직업
에서 요구하는 어떤 유형이 잘 맞을 경우에는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가 있고, 반대로 그 갭이 클수록 이제 만족감도 떨어지고 적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홀랜드는 이 성격 유형을 어떻게 구분을 하였는가? 네. 그 성격 특성 이론을 바탕을 두고 6가지 유형을 좀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현실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정치적, 간습적 이렇게 개념화하였습니다. 이 이제 각 유형의 중요한 키워드는 밑에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뭔가 뭐 신체 활동, 솔직, 검소, 말이 적음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고, 탐구적은 탐구심, 논리적, 분석, 학문적, 또 예술적은 상상력, 감수성, 개방적, 창의성, 네, 사회적은 친절, 공감, 봉사, 친화력, 진취력은 지도력, 설득력, 경쟁력, 외향적, 관습적은 책임감, 신중, 보수, 계획적, 이런 키워드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에 대해서는 해석 강의에서 더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홀랜드 직업적성 검사지는 이런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6가지 직업적 성격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인간이 되게 성격이 복잡하고 한 가지 유형만으로는 좀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 뭐 RI라던가 뭐 RA라던가 뭐 SA 같이 이제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유형을 이제 코드로 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 특징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성에 맞는 직업이나 전공도 이런 부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어떤 업무에서는 이제 강점이 되는 성격이 또 다른 환경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회복지사의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환경에 맞는 또 강점이 되는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하고 다를 뿐이다.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검사는 어떤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검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검사 진행에 앞서서 유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더라도 결과를 믿을 수가 없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자신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거나 검사를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을 하겠죠. 또 만약에 내가 되고 싶은 나 또는 하고 싶은 일,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그것도 사실 신뢰도가 하락하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뭐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또 사회적인 어떤 영향에 따라서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걸 어떤 내면에 했다면 사실 거기에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결과도 사실 좀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직무를 하면 적성에 맞을까, 잘 맞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응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답을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 마음을 잘 표현하는 솔직한 반응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석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